자, 이거 다음 보자 한번. With no horse available, Inca Empire sell and delivery message on foot. with는 플러스 알파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이용할 수 없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 그죠? 말을 이용할 수 없어. 그런 상태에서 잉카 제국은요, excel 뛰어났습니다. 어디에 뛰어나니? 메시지를 발로 전달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령이라고 하죠. 그 메시지를 이 발로 뛰어가면서 전달해주는 걸로 좀 좋았대요. 괜찮아요. 되게 빡세요. A번. 자, when a messenger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다음 헛간 근처에 있을 때 그는 began to call out. 뭐 하기 시작했어? 자, 얘들아, 요 A의 첫 번째에서 힌트가 있다면 너희들이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 응? 왜? 그러니까 이 전령이라고 하죠. 메신저들이 다음 헛간의 근처에 있을 때 그는 콜아웃 부르기 시작했고 메시지를 3번 혹은 4번 정도 반복하는 거야. 두원 사람에게 어떤 사람?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에게. 단서가 단서가 후? 이제 가보자. 잉카 제국은 1000마일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지. 3, 4일 안에 좋은 컨디션이다. 그죠? 자, A번은 뭐가 나냐면 메신저가 전령이 다음 헛간 주변에 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3번 반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1000마일 이 정도면 전달 가능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B번 가보겠습니다. 자, messengers were station. 스테이션이 뭐야? 너희들 알고 있는 스테이션 뭐야? 여기잖아.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션이 뭘 말하는 건가? 도착하다. 자, 스테이션이 여기야. 역은 뭐야? 예를 들어서 장안판역. 딱 지하철 장안판역은 딱 거기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박혀 있는 거야. 메신저들은 딱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박혀 있었습니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위에? 로열 로드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길에 이렇게 전령들이 배치되어 있었나 봐요. 그렇지? 뭐하기 위해 배치된 거야? 잉카 왕의 어떤 명령을 그리고 리포트 해야 할 말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땅으로 오는 어떤 보고들이나 왕의 명령들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잉카직으로 오는 소식이나 내보내야 되는 소식을 위해서 여기에 배치된 것이지. 이들이 누구예요? 차케스라는 애들이죠. 차케스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4 to 6 in hut. 오두막간 안에 4명이나 6명이 그룹으로 살고 있었대요. 대략 1에서 2마일 정도 이 길에 이제 간격을 두면서 살고 있었대요. 그죠? 자, C번으로 가볼게요. They were a young man. 자, C번에는 뭘 봐야 되지? 단서? They야, they. 이 they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애들이었고요. 특히나 달리길 잘했습니다. 양쪽 방향에서 오는 그 길을 보는 달리기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또 다른 전령이 다가온다는 것을 포착한다면 그들은 서둘러서 그들을 만나러 갔고요. 잉카 제국은 높은 땅에다가 헛간을 지었습니다. 서로 볼 수 있도록. 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들아, 이 데이가 가르치는 게 누구야? 찾겠으죠? 예. 이드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비교인은 C다. 그러면 이제 비교인은 C니까 ABC는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뭐야? BC, A겠네. 그렇지 않을까? 근데 내가 A 아까 힌트 물어봤지. 그게 왜 그러냐면 잘 봐. A번에 보이니? 다음 헛간이지. 다음 헛간이란 말 자체는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헛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전령이 다음 헛간 근처에 있을 때 이게 어딨어? 10원에 있는. 잉카는요 헛간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곳에 땅에다가 서로 보일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야? 다음 헛간으로 근처에 왔을 때 그들은 불러서 메시지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3-4번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힌트가 너무 간단해서 별로 좋아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데이가 힌트였다라고 보면 되고 3번 볼게요. 3번. 자, 여기도 한번 힌트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힌트가 어디 있을까? 이거 어디? 자, 사업이요. 핵심 비즈니스 활동을 뭘로 바꿨어? 디지털로 바꿈에 따라서 뭐처럼 어디에서 판매, 마케팅, 아카이빙, 기록 보관소, 기록 보관,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것은 기록 보관이지. 기록 보관, 마케팅, 판매와 같은 많은 사업 활동들을 디지털로 바꿈에 따라서 대미아가 가동되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때요? 덜 부정적이래요. 그치? 얘들아 봐봐.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아날로그에서 어떻게 되니?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야? 환경에 덜 부정적이겠죠? 환경에 덜 부정. 그러니까 환경이 오히려 좋아졌다는 소리가 되겠네. 그렇죠? 다시. 사업이요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환경에는 덜 부정적이다. 즉 환경에 오히려 좋은 점이다. 그죠? 예를 볼게요. When we store bigger data on cloud, 우리가 더 커다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할 때 증가된 탄소의 방출량이 우리의 푸른색 하늘을 회색으로 만듭니다. 얘들아, A번에 있는 첫 내용은 어떤 내용이야? 환경에 덜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응? 부정적이긴 하나. 왜? 아니, 우리가 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할수록 이 탄소 방출량이라는 것이 이 클라우드를 회색으로 만든다는 것은 회색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친환경적이랑 반대말이죠. 그죠? 데이터 저장.
저장이 커질수록 뭐한다? 그린색은 그레이색으로 바뀐다.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고, 뭐 이메일에 있는 탄소 발자국은요 더 작습니다. 뭐보다? 포스트 오피스에서 보내지는 메일보다. 요거는 환경적이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이 시작시키는 거는 그렇죠. 그 이메일이죠. 이메일은 발생시킵니다. 4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요. And 그리고 it can be as much as if attachment is big. 만약에 그 첨가된 우리가 attachment라고 하는 붙어 있는 거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메일의 attachment는 첨부 파일. 그렇죠? 첨부 파일이 커졌다면 50g만큼이나 많아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A번은 뭐가 되지? 물론 우체국 보다는 좋아. 그렇죠? 이메일이. 그러나 여전히 환경에는 부정적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A번은. 자, B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박스와 A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왜? 박스에는 환경에 덜 부정적이라고 나와있어. 환경에 덜 부정적. 그럼 무조건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환경에 덜 부정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B번. 그러나 디지털 사업 활동은요 여전히 환경에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디지털 사업의 해로움은요 심지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은요 used to have 가지곤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종이 낭비물을 가지곤 했습니다. 왜? 모든 문서는 종이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B번은 일단 뭐가 나왔지? 단서가 however 나왔죠. 그러나 뭐래? 디지털 사업이 환경에 더 위협을 끼칠 수 있대요. 더 나쁘다는 거지. 수십 년 전에 종이 사용이 많았다.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은. 근데 B번은 안 될 건 없죠. A번은 절대 안 됐지만 B번은 안 될 건 없지. 왜 안 돼? 왜? 분명히 사업이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 환경에 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이 오히려 환경에 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틀림없죠. B번 안 되진 않아요. 되는 건 아니야.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진 않죠. C번만 바꿉니다. 직장이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로 바뀌었을 때, 디지털 인보이스로 바뀌었을 때, 이메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은 나무를 아낄 만한 전망 깊은 단계였습니다. 자, C번 뭐래요? 종이 문서에서 디지털 문서로 바뀌었을 때 얘는 나무 아낌. however, 그러나 the cost of internet and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is negative. 인터넷과 전기 어디에서? 환경에 대한 인터넷과 전기에 대한 비용은 무시되어진 거죠. 최근에 와이어드가 보고하기를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원천은 화석 연료다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다 우리가 해석을 해봤잖아. 어떻게 연결해야 되니? 확실한 순서가 어디 있니? 확실한 순서.
뭘까? 자, 응집성을 볼게요. 자, 얘를 비번에 맞아봐. 뭐라고 하니? 야, 몇십 년 전에 사무실은요 종이를 썼어요. 모든 문서는 종이로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종이 문서란 말이 처음 나왔지. 이게 응집의 시작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돼? 그런 종이 문서가 디지털 문서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치? 얘는 나무를 아끼는 전망 깊은 단계였을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 봐봐.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디오에 시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왜? 여기 디지털 환경에 수십 년 전에 종이를 사용을 많이 했는데 그 종이 문서가 디지털 문서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응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에 시가 나와야 돼. 그럼 나와요. BC 그렇죠? ABC가 없어, 그렇지? 근데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BC가 연결되는 건데 또 C랑 A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소재? 그러나 인터넷과 전기에 대한 비용은 무시된 거죠. 나무는 아꼈어. 나무라는 것을 아꼈으니까 환경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왜? 나무는 아꼈지만 뭐가 문제야? 화석 연료가 문제인 거지. 그럼 이 화석 연료가 어디 있니? CO2 나와 있잖아. CO2. 그래서 C번은 A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BC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however 어떻게 하나 바꾸자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내용이죠. 사업이 디지털로 바뀌면 환경에 더 부정적일 거예요. 그러나 디지털이 환경에 더 나쁠 수 있어. 물론 종이 사용 많이 했지. 종이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바꿨더니 나무를 아꼈어. 좋았어. 그러나 전기와 인터넷에 대한 문제는 간과한 거야. 데이터가 저장될수록 그린 클라우드는 그레이로 바뀔 것이고, 물론 우체국이 이메일보다는 더 나쁘겠지만 여전히 이메일도 4g 내지는 50g 정도의 탄소를 발생시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B, C, A가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힌트를 찾아야 돼요. 힌트. Problems often arise if an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자, 문제가 발생한대요. 언제? 외래 종이 갑자기 생태계로 들어오면. 문제 발생. 어떤 조건이야? 외래 종이 생태계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세요? 문제가 생긴대요. The gray had the edge because it can adapt. 갑자기 gray가 왜 나와? gray가 왜 나와요? 그렇죠? gray가 나올 리가 없죠. 회색이 뭔데? 어쩌다 회색이 돼야.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요, 회색이 adapt 그 식단을 change나 바꿀 수 있으니까. 회색은 식단을 바꾼대요. 예를 들어서 it is able to eat green alcohols. 초록색 도토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식으로 회색이겠죠? 회색은요, 초록색이라고 하면 약간 익지 않은 거죠. 여기서는 익지 않은 도토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람쥐 반면에 빨간
빨강이는요 오직 뭐 주얼 그러니까 뭐야 익은 도토리만을 소화시킬 수 있죠. 숲의 같은 영역 안에서 회색 다람쥐는 음식의 공급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 빨간색 다람쥐가 have a bite 한입 베어먹기 전에. 아 그러네 봐봐 A만. 자 A가 일단 안 되지만 여기서 뭐가 나왔니? 회색 다람쥐가 빨간색 다람쥐보다는 유리해요. 왜? 얘들은 뭘 먹어? 익지 않은 아콘을 먹고 얘들은 뭘 먹어? 익은 아콘을 먹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다람쥐가 한 입 먹기도 전에 얘가 다 먹어 치워버린대. 얘가 식단을 바꿨대. 근데 얘는 뭐야? 장점이 거야 장점. A는 그런 내용인 거죠. B로 가보자. 자, Britain's red and gray squatters provide a clear example. 이 example의 몇 표? 얘들아, 영국의 빨간색과 회색 다람쥐들이 명확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얘들아, B번에 처음으로 다람쥐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써보자. 시작해서 시작. 근데 C번도 봐봐. 대충 보니까 그레이 있고요. 레드 스코럴 있지. 그게 얘들아 무조건 ABC의 시작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무조건. 왜? 여기서도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말했잖아. 레드와 이런 거네. 문제 발생. 외래종이 생태계에 진입하면 문제 발생. 뭐가 외래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간색과 그레이색에 있는 다람쥐가 명확한 예를 보여줍니다. A도 다람쥐, C도 다람쥐. 그건 뭐야? 무조건 B로 시작이지, 그치? 이런 건 B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케이스를 왜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고3에도 자주 나와요. 단서가 크게 없는데 예를 들어라는 게 이런 거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좀 어려운 거였는데 박스 이런 거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황색에는 이그제블 부터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C로 시작해야 돼. 무조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해석해볼게 일단. 회색 다람쥐가 arrived from America in 1820s. 1870년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얘가 외래종인가 보네. 회색 다람쥐가 미국에서 왔을 때 영국으로 그 양쪽에 있는 모든 다람쥐 종은 똑같은 음식과 서식지를 위해서 경쟁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네이티브 레드 스코럴 개체들이 에게 under pressure 압박을 주었대요. 그렇죠? 외래종이 회색이었다고 그렇죠? 회색이 미국에서 넘어왔을 때 양쪽 종 모두가 똑같은 음식을 즉 뭐야? 아콘이죠? 저기 도토리를 위해서 경쟁을 했고요. 같은 서식지를 위해 경쟁했고 이것이 기존에 있던 네이티브 원래 토종의 레드 스코럴 개체들한테 압박을 준 거야. 자, 얼수의 멜표 쳐보자. 얼수 한번 써보자. 얼수는 언제 쓰는 걸까? 이거 쓰지 않을까? 이거 심플하지 않네. 얼수를 정리해보자. 얼수가 언제 쓰는 걸까? 얼수. 응? 그렇죠. 얼수는 이제 얘기했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결은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차원은 잘못되겠죠. 차원은 잘생겼다. 또한 그는 잘생겼다. 안 된다 그랬죠.
소재는 같아요. 결은 같아요. 하지만 내용은 달라야 되는 것이. 자, 회색은 또한 더 렌슬리, 밀집하게 다양한 서식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살아남죠. 우드랜드가 파괴되더라. 그 결과 빨간색 종은요 멸종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잉글랜드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B로 시작한 건 알겠는데 A로 가야 될까 C로 가야 될까의 문제에서는 A, C를 둘 다 대입하면 되겠지만 일단 A, C가 맞죠? 왜 그래요?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빨간색의 특징, 원래 토종의 빨간색 다람쥐 개체한테 압박이 생겼대요. 압박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색 다람쥐가 살기 힘들다는 소리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회색의 장점이 뭐예요? 식단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식단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결국엔 여기 읽어보면 빨간색이 죽고 회색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이유지. 또 다른 이유가 얼쑤죠.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서식지에서 더 밀집하게 더 밀도를 높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얘는 뭐야? 회색이 빨간색보다 더 유리한 또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얘는 C가 더 뒤로 들어와야 된다. 얼쑤라는 기능 때문에. 그리고 해석해보면 알겠지만 CNA 완료가 되었어요. 그 결과잖아. 그 결과 빨간색이 영국에서 멸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갑자기 또 회색은 장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정답은 B, A, C가 돼요. B, A, C. B, A, C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회색 스펠링이 그 G, R, A 회색 스펠링이 G, R, A, Y 이가 맞아요. 어딜 얘기했고? 저 시에 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그레이스 다 중간에 이라고 써진 그 회색 스펠링이 G, R, A, Y. 그렇네. 잠시만. 요거랑 그렇지. 여기는 GRAY에 나와 있는 데지?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그레이 둘 다 돼요. A도 되고 E도 돼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요거가 그 쓰이는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걸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됩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빨간색 미주처에 있네. 그러면은 이게 빨간색 미주처에 있으면 이게 영국식일 거고 얘가 미국식일 거야. 요 한글은 미국식 영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영국은 쓰러스가 됐어. 여기 아직 안 보이지? 여기 미주처이잖아. 틀렸다고. 영국식, 미국식에서 그럴 겁니다.
둘 다 됩니다. 둘 다 되고 이게 애매하네. 그러면 아까 우리 줬던 거 좀 줘볼까? 줬던 거. 얘가 어떤 식으로 그냥 필기만 좀 해볼게요. 풀이보다는 혼자 풀어볼 수 있도록만 좀 해줄게요. 아까 A는 내가 일단은 요거에 이제 22년 수능인데요. 이번 22년 수능을 원래 고3 그래드 풀릴 때는 왜 풀리게 하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예시로 가져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게 얘가 응집성 계속 그러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때 응집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응집성을 알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 박스에 increasing prices 뭐야? 여기에 가격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또 어디에 가격 상승 나오냐면 B번에 가격 상승이 나오거든. 근데 A와 C번에 가격 상승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단어가 똑같은 걸 썼으니까 무조건 B가 맞을 거라는 말을 할 거란 말이지. 맞아요. 맞는데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다른 데서. 고1 때는요. 고1 때나 고2 초반 모의고사까지는 단어의 중복을 많이 써주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 중복이 보이면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데 이거에 의존하면 안 돼.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봐봐. 박스에 있는 increasing price, 여기 increasing price 똑같지? 그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무조건 B다.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 말이지. 자, 내가 옛날에 예전에 얘기했던 게 뭐였지? 영어에서는 똑같은 의도 다른 표현 방식이죠. 만약에 가격 상승이라고 나오더라도 다른 표현 방식을 통해 가격 상승을 표현하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용상 인지해야지. 똑같은 철자 알파벳 나온다고 맞으면 안 돼. 어쨌든 그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치 그린 텍스. 이 텍스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 B에 있어요. 그래서 B에서 A가 한번 연결시켜보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A의 마지막에 예를 들어 나오면서 뭐가 있냐면 dispose of all waste in special trash bag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량제 봉투예요. 종량제 봉투.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10번에도 종량제 봉투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내용구성 응집이 돼서 정답이 미리 써놓으세요. BAC예요. BAC. 한번 이렇게만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한번 이 힌트를 중심으로 풀어보세요. 그 다음 18번은 어떻게 푸는 게 맞냐면 잘 봐. In spite of likeness라는 유사성이죠. fictional, 허구적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 유사성은 있지만 이게 역접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세계와 허구 세계의 유사성도 존재하지만 실제는 뭐야? 차이점도 있다는 거겠지, 그렇지? 허구 세계는 실제 세계와 deviate 나와 있죠. 벗어난다, 그렇죠? 실제와 허구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에서 다른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뭐야? 실제 세상과 허구 세상을 서로 놓는 거야. 서로 이제 대조되어지는 개념을 주고 있는데, B번에 however에 밑줄 쳐보자. however를 보면 얘들아, however 뒤가 어떤 내용이야? literature, 문학 보이지? 문학은 실제니 허구니? 문학은 허구야 실제야? 허구죠? 그리고 문학 작품 쓴 사람이 누구지? 작가지? A번 허구에 대한 author, 작가. 그래서 D부터 however부터 시작해서 A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앞에 무슨 내용이었어? 실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12예요. 우리가 C 여기가 C에 써보자. 실제. 그리고 however 전까지 실제. 그다음 however 뒤부터 허구 A도 허구를 써보자. 그러니까 박스에서는 실제와 허구를 비교하는데 A번에는 허구, B번에는 실제 나오다가 더 나오고 허구, C에는 실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C, B, A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응집성. 이렇게 한번 읽어봐. 그리고 35번. 왜? 힌트는 봐봐. A번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자 다운스트림 쪽으로 다운스트림 패시지에서는요 the process works the opposite way. 과정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자, 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뭐야? 원래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나오는 거잖아. 자, 다운스트림에서는 반대 방향이래요. 그럼 이 위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업스트림 나와야겠죠? 여기 있잖아, 업스트림. 그래서 얘랑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로크 시작이 어디였다고? C였지? 그래서 정답이 C입니다. 다운스트림, 업스트림. 그게 힌트였고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만 좀 하겠습니다. 5가 아래. 문화는요 작용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버돌서뿐만 아니라 훨씬 덜 인지. 얘들아, 훨씬 덜 인지한다는 거는 의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인지를 안 하는 거잖아. 인지를 안 하는 건 의식적이지 않은 거죠. 의식적인 것이 인지하는 거지. 의식적인 거와 덜 인식하는 거는 서로 반대인 말이지. 자, A번. however.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덜 인식합니다. 인식합니다. 그죠? 그럼 그 위에 뭐가 나와야 돼? 덜 인식이니까 위에는 consciously가 나와야겠지. 의식적인 게 나와야겠지.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있지. B번에 conscious. 인식한다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등은 나오고 B번의 마지막에 요거 파티클 툴이라고 그 툴 도구? 이 도구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스크루 드라이버, 필립스 헤드, 엘렌 렌치. 이게 도구잖아? 이렇게 연결됩니다. 도구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BC. 그러니까 B번은 뭐야? 의식적이다. 도구 외용 나와서 C로 연결됐고 끝났고 A는 의식적이지 않는다가 나오는 거예요. 35번 여기 그 뒤에 자 박스의 데이 있을 데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어디냐면은 2번 앞에 있는 이 사이콜로지스트야. 실제로 이 데이가 지칭할 수 있는 게 여기 문장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조도 무조건 얘밖에 안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거. 근데 이거 오더밀리 높았던 거야. 폰콜도 마찬가지였죠. 폰콜도 서치콜 얘 연결돼. 근데 답에 대한 힌트를 먼저 얘기를 했을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해결지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읽어보시고 일단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예림이는 화요일도 특강이 있나? 수학? 화요일
몇 시야? 10시부터 12시 반. 10시부터 12시 반. 12시 반부터 뭐해? 화요일이요? 어. 끝나고 좀 쉬다가 1시 반에 죽고 가서 어? 3시 반에 끝나고 3시 반에 끝나서 그거 특강이야? 영어 와요. 1시간 특강이야? 네. 뭐 이렇게 바빠? 연예인인데? 아, 숙제 시간도 많이 뺐구나.